시더스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맛본 여러분에게 오늘 또 몇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더스 그룹의 차후 방향은 이 기업을 기업 사냥꾼에 넘기면 절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성 팬덤 비상대책위원장의 앞으로의 어떤 해결을 믿고 팬덤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기간 동안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 사냥꾼에 넘기면 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더스는 이 상은 회장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플랫폼의 이익의 90%를 팬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은 절대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부자 독식의 방법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더스 그룹은 프로토콜 서민적 공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더스의 이런 정체성이 없어지면 기업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덤들이 아직 시더스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너무나 행복한 어떤 경제적 자유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더스 이외에 세상에 많은 기업들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어떤 부를 가진 사람이 독식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팬덤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그런 어떤 꿀이 발린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단체에서 거기에 일하는 스태프들을 이런 기준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 기준을 중고등학교 학교 교사가 받는 평균 임금 수준으로 어떤 모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하는 많은 어떤 헌신자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더스의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대학의 어떤 연봉이 거의 1억 정도 교수님들이 받게 되는데 저는 VIP 서브 계정 하나 정도 있으면은 아마 이들과 대학 교수와 같은 그런 어떤 연봉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VIP도 이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더 이상 초과한다라면은 이 시더스의 정신이 어긋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 시더스 기업을 만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어떤
놀라운 경제 공동체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더스를 보면서 어떤 전국에 있는 가맹점, 특별히 이 서민 가게를 살리는 그런 정신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원리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을 우리가 받는데요. 때로는 이제 그 매월 15만 원 정도의 돈을 저축을 하면은 그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30년을 넣는다 한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VIP 정도의 6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입금을 하면 그와 같이 되는데, 정부가 주는 이 연금 대신에 시더스에 가입해서 평생 복지의 혜택을 받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경제를 누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더스는 은행 빚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생하게 됩니다. 은행 빚이 있었다면 벌써 은행 채권단이 회사를 인수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팬덤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팬덤의 선수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만 기업의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팬덤의 어떤 호응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발을 한다든가 팬덤을 소외시켜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팬덤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가정, 사회, 윤리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실천하는 문화 강국을 이 시더스 기업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폼장님들, 리더들, 기본 자질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카톡을 폐쇄하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은 그런 폼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이 방송을 듣고 연락 온 많은 분들을 상담해 주고 또 그들이 용기를 얻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경제 공부는 인호 교수님이 쓰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이 쓰신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탈중앙 화폐 시스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열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 혁명, 시더스가 지금 시더스페이, 해피캐시 이런 것을 통해서 주황 관리자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이 교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P2P, 그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페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P2C, 그 다음에 사람과 기업이 컴퍼니와 같이 이렇게 페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중앙 디지털 화폐 시스템, 탈중앙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디지털 시대의 부흥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앙 관리자의 통제하에 존재하는 디지털 경제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전까지 부의 주체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가진 자, 금융업자, 대기업, 이런 어떤 대기업 플랫폼, 이런 분들이 독식하고 있던 그런 어떤 자산을 다수 대중을 새로운 부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 새로운 디지털 경제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탈중앙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뭐 아마존이나 알라딘이나 또는 G마켓 온라인 중개자의 어떤 거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더스는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요, 팬덤에게 그것을 다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을 거래하는 중개 플랫폼인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는 수수료로 앱 판매 금액의 30%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쇼핑몰에 30%를 가져가는 것은 이건 정당하다는 것이죠. 가맹점은 우리가 10%를 회사가 가져가서 또 그 팬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첫 실제로 어떤 실행한 그 기업이 바로 이 휴스턴 코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특별히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팬덤 비대위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성 회장님을 여러분 적극 좀 지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경제 공부하는 데서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경제 자유화를 누리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